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 스태프 채널의 권재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SH 에너지 화학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유가가 국제 유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기간 봤을 때 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큰 이제 반등 흐름이 일어난 모습인데 한 저점 대비 한 30%의 유가 반등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이런 관련주 해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승 탄력이 붙은 모습들 지금 살펴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SH 에너지 화학 지금 보시면 실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올라간 모습, 이 작년도 매출액이 좀 크게 많이 올라갔죠. 올해도 조금씩 매출액은 선방해주면서 이렇게 분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올해도 매출액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지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이제 해외 이제 CME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올라가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이 있습니다. 원유 감산 연장에 국제 유가가 9일째 상승하고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영향력에 이제 브렌트가 100달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로 6일 현지 시간 국제 유가가 9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이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러한 파급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글로벌이 이제 이게 왜 오르냐? 결국에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제 사우디가 원래는 미국 편으로 붙었는데, 왜냐면 이제 사우디는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로 보호해주겠다, 자, 이렇게 해갖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도입된 건데, 자, 이 페트로달러에서 최근에는 이 사우디가 이제는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중국 형편으로 붙을 거야, 중국으로 붙어버리면서 이제 원유를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원래 사우디가 달러로만 결제했기 때문에 페트로달러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우디가 원유를 감산했어요. 한 100만 배럴을 감산했는데 추가적으로 아마 감산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러시아가 감산 결정이 글로벌 원유 공급 우려를 키우면서 유가 상승세를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먼저 일으켜버리면서, 자, 지금 미국의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의 달러 계좌를 다 동결해버리는, 이 시프망을 못쓰게 버리는, 자, 이러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러시아도 이제 반발하는 거죠. 미국, 너네들이 왜 나를 감히 이렇게 내 달러 자산을 동결해버려? 이거 풀어줘 해갖고 이제 미국이 거절하니까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이제 곡물도 이제 협상을 안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이제 곡물 교역량이 전체 30%를 넘게 차지하는데, 자, 이런 부분도 합의 안 하고, 또 러시아가 이제 산유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사우디도 산유국이고 해갖고 둘 다 감산을 해버리니까 이제 국제 유가 시세가 들쭉날쭉 해버리는 겁니다. 자, 왜 감산 조치를 하냐, 이 부분부터 알아야 되는데, 미국 지금 문제가 뭐가 있죠? 금리를 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에 CPI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이제 2%까지 낮추려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2%가 낮아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수 걸려요.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물가들이 있어요. 뭐냐? 이제 곡물이나 에너지,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이 일단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곡물과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러시아와 사우디도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반대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인 체인인,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유가 강세 위험을 가졌다고 지적하면서 브렌트 오일이 가격이 100만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가능성이 큰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구현을 했고, 자, 미국이 외국법 해석을 위해서 이제 원유 공급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감산 연장을 한 이제 러시아 푸틴, 사우디 이제 빈셀만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감산을 연장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요, 러시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현지 시간 6일 전화 통화를 하고 원유 감산을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크렘린궁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전날 원유 감산 결정으로 세계 시장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전날 각각 100만 배럴, 하루 3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석유 수출 기구하고 이제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이틀 안에서 양국의 높은 수준을 협력하고 있다면서 원유 감산이 합의와 자발적인 원자재 공급 제한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가 이 브릭스 국가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이제 브릭스가 뭐냐? 이 신흥 국가들을 의미하는데요. 인도, 중국, 러시아, 뭐 이제 해갖고 브라질, 뭐 이런데 해갖고 이제 브릭스로 해갖고 협의체예요, 얘네들로.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이 브릭스 국가대회 가입 신청 건수가 70건인가 늘어갔고 총 회원국이 한 22개국인가 이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에너지의 가격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큰 과정이 있고, 지금 미국제 10년물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계좌가 다 박살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금리를 일단 미국이 동결을 하고 금리 인하까지 해야지 이 수익률 나아지는데, 채권을 계속 매각하니까 이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채를 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사람들은 이제 서학개미들 되게 많이 샀다고 하고 국내에서 좀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국채는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금리 인상 한번 때리고 그 다음부터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채권은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쪽으로 한번 가격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탄창 한번 9불 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5불 때죠. 여기서 매물대를 그리고 있는데, 가스도 한번 이제 천가도 한번 오를 날이 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옥수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한번 지금 이제 올라갈 트렌드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SH 에너지 화학 보면은 이 매출액은 조금씩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은 내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번 반등이 한번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됐지 않나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마침 차트 보니까 바닥을 한번 그린 것 같네요. 바닥이 한번 나온 것 같고, 바닥이 두 번 더블 바텀을 그리면서 이 매물대 사타가 이번에 갭상승 이후에 한번 장대를 올렸다 내리고 다시 한번 출발. 흐름이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주가도 많이 이렇게 낙폭을 보였고 흐름도 양호하고, 이 유가가 한번 급등하면은 이것도 한번 테마성으로 해서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주봉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 이 구간을 바닥 라인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이 구간 바닥,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 주봉에서 봤을 때 이 EMA 선이랑 이 전환 기준선 저항까지는 한번 다 터치를 했네요. 그래서 막 지금 당장도 무리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종목은 일단 당장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락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월봉에서 보면은 이 하락 트렌드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를 막고 지금 내려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언저리에서 1차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이 구간 500원대에서 2차 반등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이 테마가 한 2년 정도를 봤을 때 한번 또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모멘텀 단타 트레이딩 약간 이런 관점인 거고, 조금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찌를 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한 2024년도부터 2026년도 사이 이때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적 갈등이나 뭐 경제 정책에서 오는 건 조금 이제 긴 흐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승부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조금 잠시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와도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내수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 이 부동산 이제 불황 여파나 고령화, 저축 선호 등으로 가계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도 고용 감소, 투자 수출을 하고, 이제 중국 중심한 글로벌 밸류 체인도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 좋지 않고 이제 인플레 압력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에서 한번 수위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몰라. 이게 너무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규칙성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주가를 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다소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많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많이 크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이제 앞으로 7개 종목 더 분석할 테니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